안녕하세요. 수영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요번엔 빨리 인사드렸죠. 중간중간에 제가 또 채색한 영상들 제가 또 녹화하면서 제가 채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가을 분위기, 가을 분위기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색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화사해졌어요. 좀 진하게, 좀 화사하게,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너무 화사하게 예쁘게 잘 나왔네요. 리본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요번에는 가을 분위기의 요 예쁜 화분을 채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해바라기 꽃도 있고요. 리본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풍잎도 있네요. 가을에는 굉장히 색이 진하고 화사하고 요런 뭐 때문에 예쁜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채색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이렇게 칠하는 거 아시죠? 제가 노란색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먼저 칠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색 들어가겠습니다. 노란색에 물을 많이 섞어서 먼저 칠을 해 주시면 좀 은은하게 나올 거고요. 저는 요번에 조금 더 가을가을한 분위기 때문에 조금 진하게 칠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밝은색으로 노란색 깔아주고 그 다음에 주황색에 옐로우를 섞어서 조금 은은하게 해서 두 번째 중간색을 깔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금 이제 주황색에 브라운을 섞어서 조금 물을 타서, 자, 마무리를 브라운 계열로 하면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깊이감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옐로우 깔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오렌지에 주황색을 섞어서 오렌지 주황색에 노란색을 섞어서 중간색으로 해서 중간색을 깔아줄 겁니다. 자, 리본에도 이렇게 주황색하고 옐로우를 섞어서 이렇게 밝은색으로 들어갈 거고요. 잎사귀에 노란색 칠한 그 바탕 위에 주황색을 연하게 깔아주고 그 위에 점차적으로 붉게 칠을 해줄 예정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쨍하게 깊이 칠하지 않고요. 밝은 색에서 중간색, 어두운 색으로 천천히 넘어가게 칠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색깔이 쨍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입체적인 느낌이 자연적으로 들게 됩니다. 그리고 불에 구워 나왔을 때는 그냥 색칠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감 있게 색깔이 굉장히 멋스럽게 나옵니다. 자, 지금 주황색에 옐로우를 섞어서 중간색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분이 은근히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눕혀서 칠하기에는 제가 보이지는 않고, 지금 카메라가 위쪽에 있거든요. 위쪽 정면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보여드리긴 해야 되겠고 저는 안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화분을 벌서면서 지금 1시간도 넘게 지금 이걸 들고선 지금 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막 팔이 부들부들 떨려요. 근데 이게 지금 화분을 세워서 칠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걱정이 되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말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없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막 숫기도 없고 막 말도 못했는데, 자, 어쨌든 세워서 그림을 채색을 해서 제가 또 보여야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사진이 많이 안 보일 거예요, 영상이. 그럴 땐 제가 말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렌지에 옐로우를 섞어서 중간색으로 해서 리본 칠해주고 있습니다. 리본을 일자로 칠을 하는데 밝은 색은 일자로 칠을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두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갈 겁니다. 꽃하고 리본하고 겹쳐지는 부분 해서 이제 그림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꽃 밑에 부분, 그 다음에 리본이 이렇게 둥글러져서 끝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리본도 겹쳐지는 부분, 꽃잎하고 겹쳐지는 부분, 그림자지는 부분들, 그리고 리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약간 꼬이듯이 돌아가면서 살짝살짝 보이는 그림자들,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들어가도 색깔이 깊이감이 조금씩 입체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리본의 양쪽 끝에 앞쪽과 뒤쪽을 끝을 좀 진하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흘러내리는 리본 쪽에 꽃잎하고 겹쳐지는 부분하고 중간중간에 꼬이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진하게 칠해주고 있고요. 지금 꽃잎알이 지금 해바라기 꽃잎 진하게 칠해주고 있습니다. 오렌지만 칠하면 조금 너무 또 쨍하게 생길 것 같아서 브라운을 살짝 섞어 주었습니다. 오렌지에 브라운을 섞어서 꽃잎에 음영을 주기 시작합니다. 꽃잎의 안쪽 부분 겹쳐지는 부분이 조금씩 어두워지니까 그쪽 부분을 해서 신경 써서 칠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감 있게 칠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깊이감이 생기죠. 근데 이 해바라기가 사실 제가 평상시라면은 흰색 끝에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빼주고 중간에 노란색 들어가고 밑에 부분을 주황색으로 빼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가을 분위기를 좀 진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좀 진하게 들어갑니다. 옐로우를 전체적으로 깔아 주었고, 그 위에 옐로우에 오렌지를 섞어서 중간색 넣어 주었고, 진하게 지금 오렌지에 브라운을 섞어서 조금씩 더 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브라운으로 해서 포인트만 주고, 그리고 가운데 수술 부분 어둡게 레드에 블랙을 많이 섞어서 어두운 브라운 색깔로 해서 칠을 해주면 꽃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기다렸다가 이파리 칠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칠하는 거는 초벌을 굽고 나서 칠을 하면 화장토가 지워지거나 떡해질 염려가 없어요. 근데 저는 가마가 없다 보니까 한 가마분을 싸들고 다니기 때문에 깨지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초벌 전에 다 채색을 해서 가져가서 거기서 초벌 재벌을 바로 굽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힘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초벌을 굽기 전에 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토가 떡이지거나 밀려나거나 지워질 수 있습니다. 화장토가 지워지면 이 바탕의 하얀 부분을 화장토라고 하는데, 이 하얀 부분이 지워져 버리고 흑색이 올라오게 되면 흑색이 어둡기 때문에 재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감이 먹혀 들어가서 재색이 안 나오고 어둡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웬만하면 초벌을 굽고 나서 채색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초벌 전에 채색을 하셔야 한다면은 이 화장토가 바짝 마르고 흙도 바짝 마른 다음에 채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화분은 지금 20일도 넘게 지금 오랫동안 말린 화분이라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하고 다르게 지금 과감하게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색을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도자기 물감은 일반 물감하고 다릅니다. 가끔 수채화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불에 구웠을 때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색깔이 안 나와요. 도자기 전용 물감이 따로 있고요. 아니면 색 가루 안료, 고화도 안료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가루 안료에 물을 타거나 미디움을 타서 칠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제일 무난하게 물감으로 칠을 해주고 있고요. 도자기 물감은 이게 조금 더 돌가루가 섞여 있고 고온에서도 날아가지 않게 만들어진 전용 물감이라서 물감을 통째 제대로 잘 섞어 주셔야 됩니다. 아래에 전체적인 색깔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천천히 잘 뒤집어서 섞어 주신 다음에 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진짜 이상한 색깔이 나와 버립니다. 자, 지금 짙은 브라운색을 칠을 해서 꽃씨 부분, 꽃씨가 될 부분이기도 하고 꽃수술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 안쪽에다가 짙게 이렇게 칠을 해 주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점점점 찍어서 이렇게 칠을 해 주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분이 되겠죠. 자, 도자기 물감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색깔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물감을 위에만 써서 팔레트에서 비벼서 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팔레트에서 잘 섞어 써도 이미 물감 자체에서 통 자체 내에서 가라앉아 있는 물감을 섞지 않고 위에만 살짝 떠서 쓰신다 그러면 재색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파란색, 하늘색을 썼는데 이상하게 막 약간 황토색, 뭐 국방색 막 이런 색깔이 나온다던가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물론 그랬고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잘 듣지를 않아서 공방에서 이런 얘기 몰라요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물감을 짜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막 엉뚱하게 막 이상하게 막 탄 듯한 색깔이 나오고 막 국방색, 황토색 막 이런 색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날아가서 안 나온 색깔도 되게 많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물감을 섞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래서부터 위까지 잘 섞어주신 다음에 떠서 팔레트에서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서부터 열까지 혼자 독학하다 보니까 시간도 엄청 많이 걸렸고요. 색깔 알아나는 데만 해도 지금 3년이 걸렸어요. 어렵지만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무슨 색을 칠해 볼까요? 자, 지금 마지막에 완전히 제일 진한 부분을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색깔 있는 부분에서 제일 진한 부분을 잘 찾아주셔야 그림의 선명도가 달라진다 그랬죠. 불에 구워 나왔을 때 깊이감부터도 달라집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칠을 하는 화분들은 국내에 많이 없나 봐요. 이게 흔한 수채화 스타일인데 도자기에 접목해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채색이 굉장히 다른 사람하고 다르단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약간 깊이감도 있고요. 그게 붓자국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제가 계속 겹쳐서 할 때마다 붓자국이 진하게 겹쳐져서 불에 구웠을 때 그게 다 깊이감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손은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화분들이 조금 더 뭐랄까요,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이게 회화하면 회화인데 그림을 갖다가 도자기에다가 흙 위에다가 그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재색이 나올 수 있게 굽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도자기 물감이 참 매력은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까탈스러운 애들이라 재색이 나와주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지금 빨간색 레드로 진하게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처음부터 빨갛게 칠했다면 눈에는 확 띄겠죠. 근데 입체감은 좀 덜해서 저는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쨍하지 않도록 중간색하고 잘 섞어서 칠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음영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약간 초록초록한 분위기도 리본에다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같은 노란색, 주황색 계열로만 가면 굉장히 식상하고 지루하고 변화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그림에도 자꾸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약간 반대되면서도 은은한 색깔로 같이 넣어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물 많이 타서 전체적으로 한 줄씩 쭉쭉 칠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리본 앞과 뒤쪽 이렇게 둥글려지는 부분을 생각해서 어둡게 칠을 해 주시면 이것도 입체감이 같이 살 겁니다. 리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칠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흘러내리는 지금 리본을 칠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초록색으로 칠을 해 주고요. 그리고 잎사귀와 리본이 닿는 부분 쪽을 조금 더 진하게 칠을 해주고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리본이 약간 휘는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칠을 해줄 겁니다. 자, 지금 앞뒤로 지금 진하게 칠하는 거 보이시죠? 입체감이 조금씩 생길 겁니다. 이게 불에 구워 나오면 자연스럽게 입체감이 생기는 리본이 이렇게 돌아가는 리본처럼 입체감이 나올 겁니다. 그냥 일자로 칠을 해주신다 그러면 그냥 평면적인 그냥 리본이 되겠죠. 저는 약간 입체적인 걸 좋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겹쳐지는 부분을 진하게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만큼만 색깔이 들어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입체감이 생기죠. 리본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시나요? 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그림자지는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칠을 해 주었습니다. 옐로우 오렌지 계열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예쁘죠. 자, 지금 브라운에 물을 조금 타서 한 번 더 어두운 음영 부분, 그림자지는 부분을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본에 리본하고 꽃이 겹쳐지는 부분, 리본이 겹쳐지는 부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진하게 브라운에 물을 조금 타서 칠을 해 주었습니다. 자, 훨씬 더 깊이감이 생기면서 입체감이 생기죠. 리본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민자로 칠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그림이 재미가 없어요. 이왕이면 입체감이 있고 깊이감이 있는 그림을 원해서 조금 많이 붓질을 하다 보니까 제가 팔이 많이 아픕니다. 사실 정성이 많이 들어간 화분이라 근데 이렇게 해야 또 입체감이 생기고 예쁘니까 제가 이 팔이 아파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초록색에 물을 조금 넉넉히 타서 연하게 이파리를 칠을 해 주겠습니다. 약간 유칼립투스 같은 느낌의 그런 동글동글한 이파리 이렇게 먼저 칠을 해주고요. 청록색 계열로 칠을 해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앞쪽에 있는 밑에나 앞쪽에 가까운 데 있는 쪽이라서 약간 초록 느낌이 나도록 칠을 연하게 해주고요. 그 안쪽에다 조금 더 진하게 청록색으로 해서 살짝만 얹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파리가 살짝 입체감이 생길 것 같죠? 전체적으로 이 색깔을 진하게 칠하면 이거는 다크 그린 계열은 굉장히 진하게 타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타서 연하게 칠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노란색 계열 연두색 계열 그 위에 살짝 얹어준다거나 이렇게 칠을 해 주셔야 수검댕이 같이 까맣게 안 나옵니다. 자, 지금 이쪽에도 같이 이파리에 연하게 초록색의 물을 많이 타서 연하게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저는 다 보여요. 자, 제가 칠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위쪽에도 살짝 연하게 칠을 해주고요. 이 색이 원체 진한 색이라 물을 많이 타도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타서 살짝 얹어주고 그 다음에 줄기와 만나는 이파리 부분을 살짝 청록색을 초록색하고 파란색을 섞어서 청록색을 살짝 얹어 주겠습니다. 자, 전부 다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 이렇게 들어가면 안 예쁜데 이렇게 초록색도 들어가야 예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일반 제가 칠할 때랑 비슷한 색깔입니다. 연두색을 칠을 해줄 거고 그 위에 초록색의 물을 많이 타서 살짝 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청록색으로 살짝 얹어서 약간 초록색빛 나도록 음영이 자연스럽게 나도록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연두색을 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초록색의 물을 많이 타서 살짝 칠을 해주겠습니다. 나머지 이파리는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똑같이 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두색 밝은 청록색으로 살짝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열매는 빨강색에 물을 많이 타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뺀 나머지를 칠을 해 줄 거고요. 두 번째는 중간색으로 해서 빨간색이 진하게 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둥그렇게 칠을 하는데, 대신에 두 번째는 반사광 부분을 빼주셔야 합니다. 큰 열매 같은 사과 같은 경우는 밑에 반사광 부분이 많이 비추기 때문에 반대색을 칠을 해서 반사광을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빨강색의 반대 뭐 초록색이나 파란색 계열을 칠을 해주죠. 근데 지금 요건 열매는 작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칠하면 그림이 굉장히 조잡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색깔 레드를 칠할 때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뺀 나머지 둥글게 칠을 하는데, 밑에 부분 반대되는 부분,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와 마지막 마주쳐서 반대되는 부분은 밑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살짝 뺀 채로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불에 구웠을 때 진하게 칠하는 부분이 두드러지고, 아래에 빼놓은 상태의 그 부분이 약간 색깔이 은은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절로 이제 반사광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구워집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레드에 물을 적게 타서 칠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어두운 부분, 밝은 반사광이 비치는 그 밑에 부분이 사실 제일 어둡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하고 맨 밑에 반사광 부분하고 그 중간 부분, 제일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짙은 브라운색으로 해서 음영을 한 번씩 넣어주면 열매 부분은 끝이 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원래 열매 같은 건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비쳤을 때 가장 밝은 부분이 있고, 그 반대 부분에 반사광 부분이 있다는 거죠. 색깔이 돌아와서 이렇게 반사적으로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사광 부분을 뺀 나머지를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레드에 블랙을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짙은 브라운 계열로 해서 열매를 칠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통 풀이에요. 그냥 야외에서 볼 수 있는 풀. 자연스럽게 연두색 바탕을 칠했던 데 위에다가 브라운 계열을 칠을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또 어우러지죠. 초록색과 연두색과 자, 이런 중간에 들어가는 색깔들이 자연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연두색 위에다가 초록색 물을 많이 타서 중간색을 얹어 주고요. 그 위에 살짝 초록색에 파란색을 섞어서 청록색으로 해서 칠을 해서 살짝 물을 타서 조금 더 진하게 칠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파리 부분은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자, 이파리 마무리 해주고, 마지막에 또 너무 초록초록하면 또 안 예뻐서 초록색 이파리에 붉은색 계열을 살짝 넣어서 약간 단풍이 들어가는 이파리 색깔도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가을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자,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고요. 지금 색깔이 조금 전체적으로 브라운을 넣어주는 마무리 단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록색에 브라운 계열로 해서 붉은색 계열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 오늘 그림은 끝이 납니다. 아, 제가 부지런히 또 새로운 영상을 또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계속 조각 작업만 했기 때문에 이제 채색 작업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또 채색하면서 영상 찍어서 중간중간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번 가마는 명절 끝나고 명절 바로 다음 주에 가마를 구워요. 근데 지금 주문량도 좀 많고 그래서 가마가 조금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주문받은 화분들 먼저 위주로 해서 요번에 굽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이어서 준비해서 또 바로 다음 가마를 구워야 할 것 같아요. 순서대로 해서 최대한 먼저 작업을 해서 구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또 이렇게 채색 영상도 제가 올려 드릴 거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도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많은 분들 소개시켜 주세요.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은혜로운 그런 주일 보내세요.